JS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팀 6월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동화 설계자를 위한 기계 진동 기초 강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동화 장비는 고속, 정밀, 반복 작동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능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진동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단순히 진동을 줄이는 법을 넘어서 어떻게 설계자가 진동의 원리와 해석 방법을 이해하고 신뢰성 있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강의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동의 기초 이론부터 시작해. 두 번째, 설계 관점에서 강성 감쇄 공진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세 번째, 측정과 진단 방법. 그리고 네 번째, 설계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동에서 경상시청과 토론을 통해 우리가 설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설계가 한층 더 견고하고 신뢰성 있게 다듬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자동화 설계자는 기계 진동 이론을 반드시 알아야 할까요? 자동화 설비는 고속, 고정밀, 반복 동작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단순한 물리 현상을 넘어 장비의 성능과 수명, 공정 신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동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치 반복성 저하로 인한 제품 불량률 상승, 고유 진동수와의 공진으로 인한 구조물 파손, 미세 진동에 의한 협동 로봇 및 센서 오작동, 피로 파손 증가, 소음, 유지보수 비용 폭증. 따라서 자동화 설계자는 진동 이론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비 고유 진동수 예측 및 공진 회피 설계, 강성 및 감쇄 설계를 통해 내구성 확보, 진동 데이터를 해석해 설계 피드백, 설계 해석 측정 간 협업 기반 마련. 기계 진동은 단지 해석 부서의 일이 아닌 설계자 스스로 신뢰성 기반 설계를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물리 개념입니다. 첫 번째, 진동 기본 이론입니다. 기계 진동은 자동화 장비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기계는 작동 중에 다양한 방식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며 이 진동은 장비의 성능과 내구성, 그리고 최종 제품의 품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설계자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동은 물체가 한 위치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 설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속 이송 장치의 XY 스테이지 또는 진공 흡착 로보 3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빠르게 움직여야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너무 빠른 속도에서 급정지하거나 급가속하게 되면 구조물의 진동이 유발됩니다. 이러한 진동은 로봇 암의 정밀도 저하, 반복 위치 편차 증가, 심지어 부품의 피로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자는 진동이 단순한 소음이나 흔들림을 넘어 실제 장비 성능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좋은 예시는 직교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X, Y, Z축으로 동작하면서 반복 정밀도와 위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구동부의 볼스크류나 리니어 가이드 혹은 프레임 구조에서 공진이 발생하거나 감쇄가 적절히 설계되지 않으면 반복 작동 시 진동이 누적되어 위치 정밀도 저하 및 제품 불량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른 사이클 타임을 요구하는 자동화 라인에서는 진동 문제가 곧바로 품질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설계 초기에 진동 이론에 입각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협동 로봇의 경우 사람과 근거리에서 협업하는 특성상 구조물의 미세한 진동도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드럽고 정밀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 초기부터 진동의 감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부품 간 체결 강도와 제어기에서의 피드백 루프 반응 속도까지 진동 응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핀들 모듈이 적용된 고속 가공 장비의 경우 공구 회전수 증가에 따라 회전 불균형, 축 떨림 등이 공진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정밀 가공 품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이처럼 진동 이론은 자동화 설비 전반에서 장비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회전 설비의 대표적인 예로는 팬, 블로어, 펌프, 터빈, 모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회전체의 불균형, 베어링 마모, 정렬 불량 등으로 인해 쉽게 진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 회전하는 팬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회전 중심축이 흔들리며 진동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축과 베어링에 과도한 하중을 주어 피로 파손이나 소음,
발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전 설비는 설계 단계에서 진동 해석을 반드시 수행하고 적절한 감쇄 설계와 밸런싱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생산 라인에 장시간 연속 운전되는 회전 장비는 진동에 따른 수명 단축과 유지 보수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자는 회전 진동의 기초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전체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균형이 있다면 중심축이 흔들리며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진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품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소음을 유발하거나 심할 경우 파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진동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로는 진폭, 주기, 주파수, 공진, 감쇄 등이 있습니다. 진폭은 진동의 크기를 나타내며 주기는 진동이 한 번 반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파수는 1초 동안 몇 번 진동이 반복되는지를 의미하며 단위는 Hz를 사용합니다. 공진은 기계의 고유 진동수와 외부 진동 주파수가 일치할 때 진폭이 급격히 커지는 현상으로 반드시 설계 단계에서 피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감쇄는 진동 에너지가 점차 소실되면서 진동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를 적절히 설계에 반영하면 진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진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한 회전체, 정렬 불량, 베어링 손상, 기어의 마모, 모터의 정기적 불안 정성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진동은 자유진동, 강제진동, 감쇄진동, 공진진동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후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설계자는 진동이 발생하는 기초 원리부터 설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정량적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원은 그러한 이해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 이론을 다루며 이후 진단 및 분석, 설계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설계 관점 이론입니다. 설계자는 진동에 대해 단순히 발생 원인을 아는 것을 넘어 이를 사전에 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동화 설비처럼 정밀성과 반복성, 장기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비에서는 진동이 장비 성능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진동 대응은 핵심 고려 사항입니다. 먼저 장비의 고유진동수를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고유진동수란 구조물이나 부품이 외부 힘 없이도 자체적으로 진동할 수 있는 고유한 주파수를 말합니다. 이는 구조물의 질량과 강성에 따라 결정되며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나 가질력이 없어도 내부 에너지에 의해 진동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금속판을 툭 치면 특정한 음을 내는 것처럼 각 구조물도 특정 조건에서 고유 주파수를 갖습니다. 고유진동수란 해당 구조물이 외부 자극 없이도 스스로 진동할 수 있는 고유의 주파수를 말합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주파수가 이 고유진동수와 일치하면 공진이 발생하고 진폭이 과도하게 증폭되어 구조적 파손이나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작동 주파수와 고유진동수가 겹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동 설계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물의 강성 확보입니다. 강성이란 구조물이 외부 하중에 저항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강성이 클수록 변형에 대한 저항이 커집니다. 구조물의 강성은 재료의 탄성 계수와 형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재료라도 판형보다는 박스형 구조가 더 높은 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성이 부족할 경우 작은 진동에도 구조물이 크게 흔들리거나 휘어져 장비의 정밀도와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 설비에서는 높은 속도와 반복 동작이 많기 때문에 초기 설계 시 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조물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외부 하중이나 반복되는 진동에 의해 쉽게 변형되거나 공진 조건에 더 쉽게 도달하게 됩니다. 재료 선정, 구조 형상, 보강대 활용 등은 강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설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감쇄입니다. 감쇄는 진동이 발생한 이후 그 에너지가 구조물 내부에서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적 특성입니다. 쉽게 말해 진동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느냐를 결정짓는 요소이며 감쇄가 클수록 진동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감쇄는 재료의 내부 마찰, 구조물의 체결 상태, 점성 재료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진동 에너지를 열이나 마찰 에너지로 전환하여 소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고무 패드, 점성 접착제, 댐퍼 등의 감쇄 요소를 적절히 배치하여 진동 억제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감쇄를 잘 설계하면 구조물의 공진 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어
전체적인 진동 안정성 확보에 핵심적입니다. 감쇄는 진동의 에너지를 솟안시켜 진동을 빠르게 줄이도록 도와주는 성질이며 이를 위한 댐핑 재료나 구조 설계 기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무 패드나 유압식 댐퍼, 점성 재료의 삽입 등을 통해 감쇄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동 설계 관점에서는 사전의 구조적, 물리적 분석을 통해 공진 조건을 회피하고 강성과 감쇄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형상 설계가 아닌 진동 해석을 포함한 CAE 기반 구조 해석, 재료 특성 이해, 실측 테스트와 피드백 루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설계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진단 및 분석입니다.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설계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장비가 작동하는 현장에서의 진동을 정확히 측정하고 분석하는 역량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설계나 유지 보수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동 측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은 측정 목적, 장비 특성, 분석 수준에 따라 선택되며 구조물의 움직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1. 가속도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센서이며 진동의 가속도를 측정합니다. 반도체형, 악전형, MEMS 타입 등이 있으며 설치가 간편하고 다양한 주파수 범위를 커버합니다. 데이터는 보통 시간에 따른 가속도 변화로 수집되며 FFT 변환을 통해 주파수 영역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분석, 설비 진동 모니터링, 고속 회전체 이상 진단 등에 활용됩니다. 2. 속도계. 진동 속도를 측정하며 저주파 영역의 진동 측정에 적합합니다. 속도는 진동의 에너지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진동 에너지 분석 시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모터 하우징, 기계 프레임의 전반적인 진동 상태 평가 등에 활용됩니다. 3. 변이계. 진동에 의한 물체의 위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저주파이면서 진폭이 큰 진동을 분석할 때 유용하며 일반적으로 레이저 변이계, 와전류 센서, LVDT 등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베어링 클리어런스 측정, 축 흔들림, 공작 기계의 정밀도 측정 등 첫 번째는 가속도계를 이용한 방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며 진동의 가속도 값을 측정합니다. 두 번째는 속도계, 세 번째는 변이계입니다. 각각의 센서는 진동을 가속도, 속도, 변이의 관점에서 측정하는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측정된 진동 데이터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분석됩니다. 1. 시간 영역 분석. 진동 신호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파형의 크기, 지속 시간, 반복 주기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충격성 진동이나 불규칙한 이상 진동의 감지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트 풀림이나 기계적 충격이 발생하면 시간 영역 그래프에서 비정상적인 스파이크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진동의 평균치나 최대치 등을 계산하여 진동 세기의 전반적인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주파수 영역 분석.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진동 신호를 FFT를 통해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진동의 원인이 되는 회전수, 공진 주파수, 베어링 결함 주파수 등의 주기적 패턴을 찾아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회전체의 불균형은 회전 속도와 같은 1x/rpm에서 강한 피크로 나타나고 베어링 결함은 고주파 대역에서 다중 피크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 분포된 진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정량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전체가 불균형한 경우에는 장비 회전 속도와 동일한 주파수에서 진동 피크가 나타납니다. 베어링이 손상된 경우에는 고주파 대역에서 이상 진폭이 나타나며 체결 부위가 풀린 경우에는 충격성 스파이크나 랜덤 진동 패턴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특정 문제의 진단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경험적으로 진단 노하우를 축적할수록 분석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결국 진동 분석은 단순한 수치 확인이 아닌 패턴을 해석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측정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데이터 해석법, 그리고 실제 문제 사례에 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자 역시 이러한 분석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구조적 대응이나 사전 예방 설계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동 분석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회전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진동 원인과 그에 따른 스펙트럼 분석 결과 예시입니다. 불균형은 회전체의 질량 중심이 회전축에서 벗어나 있을 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회전 속도와 같은 1x rpm 주파수에서 뚜렷한 진동 피크가 관찰됩니다. 정렬 불량은 커플링된 회전체 간 정렬이 어긋나 있을 경우 1x 외에 2x, 3x rpm에서도 진동 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 결함은 내부 룰러나 레이스에 손상이 생기면 고주파 대역에서 불규칙적인 반복 피크가 나타나며 BP, 비포 등의 결함 주파수에 반응이 생깁니다. 공진 현상은 외부 가진 주파수와 구조물의 고유진 동수가 일치하면 진폭이 과도하게 증가하며 이때는 일반적인 작동 주파수와 무관한 폭발적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 불량일 때 고주파 영역의 이상 진폭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균형일 때는 1x rpm 주파수에서 피크 발생을 볼 수 있습니다. 풀림이 원인인 경우에는 랜덤 진동 또는 충격성 스파이크 형태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설계 대응 전략입니다.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기계 설비의 안정성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다양합니다. 진동은 상호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므로 설계자는 기본 구조부터 진동 억제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응 전략은 구조물의 강성 향상입니다. 강성이 낮은 구조물은 작은 진동에도 쉽게 휘거나 흔들려 공진에 가까워지고 결과적으로 성능 저하 또는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설계자는 단면 형상 최적화, 두께 증가, 보강제 삽입 등의 방식으로 구조 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얇은 판재 대신 디귿자나 박스형 구조를 사용하면 휨이나 뒤틀림에 대한 저항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진동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줄여주는 감쇄 기술의 도입입니다. 진동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빠르게 소멸시킬 수 있다면 장비의 수명과 안정성은 현저히 향상됩니다. 대표적인 감쇄 방식으로는 고무 패드, 점성 재료, 유압식 댐퍼의 삽입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터와 프레임 사이에 방진 고무를 삽입하면 모터의 미세 진동이 프레임 전체에 전파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진동원과 민감한 부품 사이의 물리적 격리입니다. 이는 흔히 절연이라고 하며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공간적 분리 또는 중간 매체 삽입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정밀 센서가 탑재된 장비는 외부 진동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의 하우징에 탑재하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 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진 주파수 회피 설계입니다. 공진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가진 주파수가 구조물의 고유진 동수와 일치할 때 진폭이 급격히 증폭되어 매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공진 상태에서는 미세한 가질력만으로도 구조물이 과도하게 진동할 수 있으며 이는 피로 누적, 체결 해제, 소음 증폭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자는 장비의 작동 주파수가 구조물의 고유진 동수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고유진 동수 계산과 해석을 병행해야 합니다. CAE 기반의 진동 해석 도구를 활용하면 고유진 동수를 예측하고 설계 개선 방향을 조기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고유진 동수와 외부 작동 주파수가 겹치는 순간 공진이 발생하므로 설계자는 고유진 동수를 바꾸거나 작동 주파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공진을 피해야 합니다. CAE 기반의 진동 해석 툴을 이용하면 설계 초기 단계에서 공진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단독으로 적용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각 부품의 특성, 작동 환경, 설비 목적에 따라 설계적으로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진동 대응 설계는 단순히 진동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장비의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널 반디통 CAE 지식 공유 채널의 진동 해석의 기초이자 핵심인 모드 해석에 대해 동영상 강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마이다 사이트의 김종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자유진동과 고유진동수의 개념을 중심으로 진동 해석의 기본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과 스프링 질량계 모델을 통해 진동의 발생 원리, 자유진동과 강제진동의 차이, 그리고 고유진동수와 고유각진동수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학습하며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 그래프 해석 방법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이 강의는 진동 해석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CAE 기반 구조 해석을 수행하는 분들께도 매우 유익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진동 해석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모드 해석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드 해석 첫 번째 동영상은 고유진동수, 고유각진동수, 고유주기의 기본 개념,
두 번째 동영상 내서는 물리적인 공식에 들어있는 질량과 강성들이 모두 해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고유 진동수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약 20분입니다. 그럼 강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다 사이트의 김종선입니다. 예. 자, 오늘은 모드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드 해석은 진동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쉬운 해석이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입니다. 예. 그래서 모드 해석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이해할 수 있다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진동 해석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모드 해석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알아야 될 주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것들은 진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진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진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량이 달려있는 물체가 있다고 보시면요. 어떤 질량이 달려있는 물체가 있고 스프링이 달려있다 하시면 자, 얘를 일정한 간격으로 당겨 놓습니다. 당겨 놓은 다음에 요걸 탁 놓게 되면 자기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물체가 왕복 운동을 하는 걸 갖다가 저희는 진동이라고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진동을 좀 더 학문적으로 구분을 하시려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시는 자유진동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것들이 강제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 특히 모드 해석에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유진동이라는 것을 갖다가 먼저 중요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정의에서 보신 것처럼 자유진동은 외력이 없는 경우 복원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진동하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그냥 달아놨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정적 평형 상태에다가 교란을 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교란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를 갖다가 당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체를 당겼다가 놨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떤 외력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혼자서 진동을 하는 현상들이 생길 겁니다. 이 현상을 자유진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진동이라는 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셔야 될 것들은 강제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제진동은 말 그대로 외력이 작용하는 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잡고 흔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흔드는 작업들이 여러분들이 강제로 진동을 유발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진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구조물이 어떤 고유 진동수를 갖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잡고 흔드는 진동수대로 똑같이 흔들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가진대로 구조물도 똑같이 가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자, 감쇄라는 게 있습니다. 감쇄라는 건 어떤 물체를 갖다가 진동을 시켰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멈추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멈추게 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요. 그 힘들을 대표해서 감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진동은 자유진동과 강제진동으로 구분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을 갖다가 멈추게 해주는 것들이 감쇄라는 것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자유진동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적 평형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힘을 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 그림처럼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동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까만색 점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인파, 코사인파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유진동은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 진동이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는 요 그림이 정적 평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량 하나 달아놓고요. 매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프링 하나 달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매달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만히 매달아 놨을 때는 이렇게 아무런 변형 없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평형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어떤 초기 조건이라는 걸 줄 겁니다. 초기 조건은 얘에다가 힘을 탁 줄 수도 있고요. 퉁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퉁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한 변이만큼 당겼다가 놓는 경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정한 변이만큼 당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이제 놓기 시작을 하시면요. 예, 혼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예. 자,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런 사인파나 코사인파 곡선으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냐면요. 처음 시작은 이제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을 옆에서 비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불을 비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요 축이 시간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요 위치가 요 점들이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정한 시간에서 요 위치에 왔을 때 예, 시간을 찍으면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요 위치에 왔을 때 시간을 찍으면 요 위치로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왔을 때 찍으면 요 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점들을 전부 다 이으면 자, 지금과 같은 사인파나 코사인파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요 그래프를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 그래프에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처음 시작해서 이제, 어떠한 위치에서, 아래로 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위치를 갖다가 저희는 앞으로 고유 주기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내추럴 피리어드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회 반복 운동을 하는 시간이 몇 초인지를 정의하는 게 고유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고유 주기를 역수를 취하게 시게 되면요. 역수를 취하게 시면 1초당 몇 번 흔들리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고유 진동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거나 뭔가 실험을 하셨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값들이 요 고유 진동수 값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추를 달아서 자유 진동을 시키신 다음에 옆에서 보시면서 1초에 몇 번이 흔들리는지를 갖다가 헤아릴 수 있다 그러면 그 헤아리는 숫자가 고유 진동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고유 진동수의 역수를 취하시게 되면 다시 고유 주기로 온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은 고유 각진동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영어로는 이제 내추럴 앵귤러 프리퀀시고요. 내추럴 프리퀀시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좀 싫어하시는 오메가 n이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로 표시가 됩니다. 예.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은 이제 사인파, 뭐 코사인파, 라디안 이런 것들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자, 얘들도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조금만 좀 이해를 하시면 얘가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앞에서 보셨을 때는 저희가 어떤 정적 평형 상태에서 물체를 당긴 다음에 놨을 때 수직 운동을 한다고 보셨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수직 운동을 한다고 보셨고요. 예. 자, 지금 이제 또 같이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요 원래 이제 정적 평형 상태에서 예. 요 당긴 만큼의 거리를 R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R이라고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하나의 점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점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얘를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회전 속도로 돌아갈 겁니다. 자, 돌아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색깔을 좀 바꿔서 한 번 더 표현을 시연을 해보면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이 수직 운동을 하는 점이 요 위치에 왔을 때 일정한 위치에 왔을 때, 자, 요 빨간색 원래 있는 점도 돌려가지고 요 똑같은 위치를 옮깁니다. 위치를 옮긴 다음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똑같이 불을 비춥니다. 불을 비추면 예, 수직 운동하는 거랑 회전해서 왔던 위치가 똑같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에 찍어보면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점이 이까지 왔다 그러면 얘도 이만큼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불을 비춰보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수직 운동이든 원운동이든 예, 일정한 속도를 맞춰주면 예, 옆에서 불을 비춰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사인파나 코사인파 형태로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저 돌아가는 속도를 저희가 앞으로 고유 각진동수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질량 하나를 달아 놓으시고 예, 얘를 당겼다가 놨을 때 1초에 몇 번이 흔들린다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요. 몇 번이 흔들린다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수학적 계산을 통해 가지고 고유 주기도 다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유 각진동수들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직 운동, 원 운동, 회전 운동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인파, 코사인파 그래프로 다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그린 것들이 대부분 시간축에 대해 가지고 변이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그려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동 해석을 하시게 되면 타임 도메인, 시간 영역에 대한 것들을 갖다 표시를 할 때는 요 그림으로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사인파, 코사인파가 그려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 그래프를 앞으로 딱 돌립니다.
90도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실 때는 제가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실제 돌려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진폭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다시 원래 있던 위치까지를 고유 주기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역수를 취하게 되면 1 나누기 tn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헤르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진폭이 똑같기 때문에 아래쪽은 표시를 하지 않고요. 여기에 진동수를 적어주신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얘가 주파수 도메인 영역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억나셔야 되는 거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런 사인판을 코사인판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요런 주파수 도메인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들을 보시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이해하실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고유 진동수나 모드 해석을 하셔가지고 보는 값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모드 해석은 일단은 기본적인 정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유 진동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구조물이 몇 헤르츠로 흔들리느냐, 1초에 몇 번이 흔들리느냐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나아가면, 그 흔들리는 형상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들이 모드 해석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모드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용어들, 고유 주기, 고유 진동수, 고유 각진동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자, 다음 시간에는 요 고유 주기, 고유 각진동수가 어떤 영향성들이 있는지, 예, 그 다음에 다자유도 구조물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다사이트의 김종성입니다. 예. 자, 모드 해석 자세히 알아보기 2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편에서는 질량 하나랑 강성이 스프링이 하나 달린 구조물에 대해 가지고 고유 주기가 얼마인지, 고유 진동수가 얼마인지, 고유 각진동수가 얼마로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식은 잘 모르셔도 되고요. 물리적인 개념이 어떤 건지를 먼저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좀 설명드릴 거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질량과 강성들이 영향이 모드 해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고유 진동수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드 해석이라는 것은 자유진동 상태에서 고유 진동수와 변형 형상을 알아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왜 하필이면 자유진동을 통해 가지고 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알아야 되느냐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드 해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서는 이제 헬기를 갖다가 실험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요 프로펠러가 몇 RPM으로 돌아가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설계를 하실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계산하셔가지고 만들어 넣으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진동수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많이 흔들리고 있죠. 예, 지금 많이 흔들리는 것들은 뭐냐면 이 가진 진동수랑 이 구조물이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만나면서 공진이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진동수와 내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공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구조물이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파손뿐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도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유 진동수 모드 해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외령은 여러분들이 설계 단계에서 알 수가 있지만요, 실제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구조물들이 고유 진동수가 얼마가 되는지, 몇 헤르츠가 되는지, 그 다음에 고유주가 몇 초가 되는지를 갖다가 상당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모드 해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갖다가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측정된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계한 가진 진동수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값이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 공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격 간격이 크다 그러면 얘는 공진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갖다가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해석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여러분들의 가진 진동수와 여러분들이 설계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비교해서 공진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들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유 진동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자,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실험 많이 하실 겁니다. 임팩트 해머 들고 오셔가지고 예, 여기를 퉁 치게 되면 이 측정 장치들에서 어떤 가속도 값을 읽어가지고 몇 헤르츠라는 것들을 갖다 알려줄 겁니다. 예,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드 해석이라는 것은 자유 진동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임팩트 해머를 치는 것들이 뭐냐면 이 구조물에 자유 진동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나사에서 실험을 하는 건데요. 예,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이 우주선도 고유 진동수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이분이 열심히 밀어가지고 고유 진동수를 찾기 위해서 자유 진동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 진동만 유발시킨다 그러면 옆에서 이제 측정하시면 됩니다. 1초에 얘가 몇 번이 흔들리고 있냐를 갖다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한 구조물들은 몇 헤르츠라는 것들을 갖다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은 상당히 조금 복잡하게 돼 있지만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운동 방정식, 쉽게 말하면 이 구조물에 외력을 작용시켰을 때 이 구조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현하는 것들이 이 운동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 해석은 자유진동을 했기 때문에 자, 요 외력 부분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PT 부분이 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외력 부분들이 0으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유진동은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 흔들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두 해석할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들이 감쇄력입니다. 감쇄력들은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한히 자유진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관성력 성분이랑 요 복원력 성분 요 두 가지만을 가지고 자유진동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때 저희가 하나 가정하는 것들은 뭐냐면 질량을 나눠줍니다. 질량을 나눠주면 여기 보시면 n분의 k라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저희는 요 n분의 k를 앞으로는 오메가 n 제곱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오메가 n 제곱이라 정의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오메가 n 제곱을 정의가 된 것들을 예, 여기에다가 제곱을 갖다가 없애주게 되면 오메가 n이 나오고요. 요 오메가 n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고유 각 진동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량이 얼마고 강성이 얼마라는 것들만 알 수 있다 그러면요. 고유 각진동수를 갖다가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 고유 각진동수에다가 2파이 값을 나눠주시게 되면 프리퀀시 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 그 프리퀀시를 역수를 취하시게 되면 고유 주기까지 다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요. 자세한 예제를 보시면 뭐 질량이 10kg짜리고 강성이 1000N/m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요. 예, 고유 각진동수에다가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루트 n분의 k에다가 집어넣으시게 되면 10라디안/s라는 값을 가지고 저희가 고유 각진동수를 찾을 수가 있고요. 예, 거기에 고유 2파이 값을 나눠주시게 되면 고유 진동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역수를 취하시게 되면 몇 초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갖다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 중요하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질량과 강성의 비율을 가지고 질량과 강성에 비해 가지고 요 고유 각진동수가 구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령 지금 10kg짜리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1초에 1.59번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저 질량을 갖다가 20kg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예. 20kg으로 옮기게 되면 실제 요 헤르츠보다 더 낮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천천히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강성을 갖다가 지금보다 2배를 더 키운다 그러면 강성을 2배를 더 키운다 그러면 솔직히 이제 더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더 딱딱해진다 그러면 1초에 흔들리는 숫자들이 더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더 빨리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질량과 강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구조물에 대해 가지고 모드 해석을 통했을 때 과연 몇 헤르츠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가진 진동수랑 비교해서 비슷하게 값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질량을 바꾸시거나 강성을 바꾸시게 된다 그러면 요 고유 진동수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시게 된다 그러면 공진이 발생하셨을 때 여러분들 구조물들이 공진이 생기지 않게끔 그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강성은 이제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고유 진동수는 증가하게 될 거고요. 자, 질량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고유 진동수는 감소하게 되는 이런 영향들이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조물의 이제 동특성이나 진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들이 모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고유 진동수하고 하중 주파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가진 주파수가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
공진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갖다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진이 발생하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헬리콥터 현상처럼 예,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작은 힘을 주고 있지만 구조물들을 파손시킬 수 있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상당히 많이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적절한 질량과 강성비를 만들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진이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모두 해석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질량과 강성이 여러분들이 설계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리는 것들은 질량 하나에 스프링이 하나 달려있는 단자유도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구조물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 다음에 단자유도가 아니라 다자유도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자유도 구조물들을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회사 JS 교육센터에서 준비한 2025년 하반기 자동화 설비 기술 교육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교육은 실제 자동화 설비 설계 및 해석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 6개 핵심 분야를 주제로 매월 1회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과정은 현장 중심의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루며 설계 초급자부터 중급 이상 실무자까지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월 11일 동력학 앤 제어 이론, 8월 14일 구조 해석, 9월 12일 센서 앤 액추에이터 기술, 10월 10일 PLC 앤 HMI 제어 기초, 11월 14일 기계안전 설계 및 규격. 각 강의는 약 1시간 내외로 구성되며 이론 설명과 함께 실무 사례 및 설계 팁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설비 개발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